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천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정입니다. 오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금천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해 초청됐습니다. 착석한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성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만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상 후보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으로 이뤄진 정책 검증 토론이 있겠고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금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해 발언이 계속될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서 음소거 처리되겠습니다. 마이크는 음소거 처리되고 발언 시간은 후보자의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천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작 발언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강성만 후보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강성만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우리 금천 구민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천의 미래, 금천의 4년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천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금천구를 발전시켜 달라고, 금천 구민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금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 25개구 가운데 우리 금천의 집값, 땅값이 25등입니다. 금천의 주거, 교육, 교통,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 모든 경제, 사회 지표가 서울 25개구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일을 잘했으면 한 번 더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의 성과가 없다면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바꾸려고 선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잘했으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못했으면 바꿔 끼우려고 선거하는 것입니다. 이번만은 바꿔야 됩니다. 발전하고자 한다면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고자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십수년 동안 일을 하라고 맡겨준 정당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무능한 정당, 무능한 일꾼은 과감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저 강성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강성만의 땀과 눈물을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를 역동적인 금천구, 다이내믹한 금천구로 저 강성만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기상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최기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금천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고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주민분들이 바라시는 더 큰 발전, 속도감 있는 발전을 최기상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최기상이 금천 발전과 함께했습니다. 금천구청역 정차 급행 증편, GTX D 노선 가산 정차 발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77억 원 확정,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등 금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법률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당대표 직속 윤리감찰단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역량을 높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백봉 신사상 수상 등으로 실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금천의 더 나은 미래, 높이 비상하는 내일을 위해 최기상을 계속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있는 재선 의원이 되어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중단 없는 금천 발전 최기상이 꼭 이뤄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두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밖에서 외식하는 것, 또 장보기가 무섭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과일이나 채소값 등이 폭등하면서 물가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물가 안정화 방안이 있다면 후보자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최기상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분들을 만나 뵈면 높은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정부가 물가 안정에 관하여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물가, 고요금, 고임대료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한 부분을 개선해서 일단 밥상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나 냉방비 등 연료비 관련한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약자 등은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시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한다면 지금 물가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선의가 우리 국민들께 믿음과 희망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다음은 강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가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거리죠. 기후 위기 등으로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는 원인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 또 많은 돈이 이렇게 확대돼서 이런 경향도 있고요. 또 더 따져보면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이 너무 폭등해서 그에 따라서 모든 물가가 상승한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서민 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낮추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를 낮추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오뚜기가 식용유 값을 5% 내렸고 CJ 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을 4월부터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런 식품 가공 기업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안정 자금 1,500억을 지금 농축산물에 투입해서 사과배 소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속도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여야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통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후보자 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총 4개 주제에 따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들은 후 상대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고 질문을 받은 후보는 이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 보충 질문은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번 주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걱정을 현재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책을 위주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출산율이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후보께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성만 후보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정말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소멸, 한국 소멸까지 언급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현금 지원 체계도 재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 가족, 교육, 노동 등 여러 사회정책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괄할 상급 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특별히 우리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국가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국가가 4천만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첫 자녀를 낳으면은 무이자로 전양해주고, 둘째를 낳으면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이런 제도도 국가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 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요. 회사 눈치 안 보고 쓰도록 육아휴직 선택권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저출생 문제 극복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하여 국민들께서 신뢰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육과 교육, 주택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부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쌓여야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신뢰를 가지려면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인구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에 관하여 국민들께서 국민투표로 이 부분을 결의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정책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강성만 후보, 최기상 후보에게 질문,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방금 전에 최기상 후보께서 국회에서 개헌을 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저출산 문제 극복이 용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보니까 맨날 여야가 싸움만 하고 정쟁만 하던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문제가
과연 합의가 되겠습니까?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막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기상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정책들 중에서 일단 공통된 부분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은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전부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라도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관하여는 이번 선거에 참여한 여러 정당들이 본인들이 제출한 공약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또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서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바로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우리 강성만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관한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만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기상 후보, 강성만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아빠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제, 즉 육아휴직,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성만 후보께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남성들이 조금 더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강성만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육아휴직 선택권을 확대하자. 지금 육아휴직을 하려고 해도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는 거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육아휴직을 확대해 줘야만이 역시 경력 단절도 막을 수가 있고 자유롭게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활 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나 마약 그리고 묻지마 범죄 등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 대책이 있다면 두 분의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상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로 관하여 어떠한 불평등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우리 금천구에 CCTV를 대폭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소방서가 새로 개설해서 화재 등 우리 금천 주민의 안전에 관하여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는 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부분을 서울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에 119 안전센터가 없는 점 때문에 화재 등 사고로부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어서 가산동에 119 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부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주민자치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금천이 정 있는 동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도 널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강성만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금천으로 온 것은 우리 최기상 의원 전에 이훈 의원 때 옮겨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CCTV 이런 것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많이 설치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 대책은요. 일단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흉악범죄, 그리고 서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민생 침해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저는 대해야 된다.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 피싱,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 등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이거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 임대차법을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임대차 3법을 도입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이 전세 사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돼 4년 계약으로 예상이 되니까 임대인들은 전세값을 올렸습니다. 2022년 금리가 상승하자 월세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전세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가가 하락하여서 대규모 전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기상 후보, 강성만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생활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노인분들 그리고 청소년, 1인 여성 가구 등이 이 생활 안전 부분에서 더 취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특별한 안전 대책에 관하여 강성만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지자체와 경찰서와 소방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어떤 연합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는 안전이 굉장히 불안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더 만들고 어떤 예산 같은 것도 지자체가 더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굉장히 그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전국을 강타했던 4건의 강력 사건 중에 3건이 저희 금천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림역 사건,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건, 그 다음에 또 은행나무 그 지하 주차장에서의 어떤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전부 우리 금천구 주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데 우리 금천구의 안전 지수는 서울 25개구 중에 역시 거의 바닥권입니다. 금천의 안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금천, 저 강성만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성만 후보, 최기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대한민국 전국을 강타했던 그 흉악한 사건 4건 중에 3건이 금천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가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소방청, 경찰서, 행안부. 그런데 왜 행안위원이 있는 지역구가 이렇게 엄청난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했는가? 저는 그 원인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금천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특히 관악산 등산로에서 일어났던 그 불행한 사건은 사건 직후에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정감사 동안에도 CCTV 추가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했고 관내에 치안이 취약한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우리 금천경찰서가 최근에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안전에 관하여 조금씩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등 관련한 기관들도 함께 우리 금천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금천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과 민 그리고 정치와 행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금천구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낙후된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는데요. 주차 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특히 밤만 되면은 주차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차 문제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두 분의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강성만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서울 25개구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구가 바로 우리 금천구입니다. 그만큼 우리 금천구는 새 아파트가 부족하고요.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서 신통기획이다, 모아타운이다, 가로주택이다, 공공재개발이다. 조합이 13개나 구성돼서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이제 새 집을 갖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3개 허가를 받았는데 민주당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전부 허가가 취소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아서 이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살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부족하고요. 재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차가 있는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화하고 또 이렇게 주차 타워를 좀 많이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1, 2, 3층은 상가를 만들고 4층 이상은 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이렇게 주차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발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주거 환경을 유지해 가지고는 젊은 세대가 오지 않고요.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금천의 주거 환경 변화에 큰 발전이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이 100도씨에 이르면 끓듯이 현재 99도까지 끌어올랐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1도씨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신속, 활성화, 주력입니다.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주차장 건설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마을 곳곳에서 새로운 주차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 문제 해결이 용이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흥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크게 건설해서 획기적인 주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누구나 주차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층 주거지 등 주택 지역에 사는 분들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성만 후보, 최기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못한 세월이 민주당이 금천구 권력을 쥔 세월하고 거의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 민주당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월세 못 받고 쫓겨난다 이렇게 선동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최기상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는 50m 국도 1호선이고 신안산선 공사를 하는데 그 시흥대로 밑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현재 그게 궁금합니다. 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대로 그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조만간 가능성 여부나 현실적인 방안 등에 관하여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변화는 우리 헌법상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임기를 시작하신 지가 벌써 3년 됐고요. 제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3년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고 오세훈 시장도 금천의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야를 떠나서 금천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변화는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금천의 정치인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맞대고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에 요청한다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최기상 후보, 강성만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금천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절차도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시장께서 최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성만 후보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더 지원책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고 자기 분담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좀 낮춰주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제가 고민을 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분담금을 낮춰줄 수 있는 특별한 법안을 제가 발의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죠. 더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그 두 번째는 이제 설계 혁신 이런 기법이 있다고 제가 전문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와 설계 혁신으로 분담금을 낮춰주는 그런 법안을 발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가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이 현 정부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상향을 해주고 또 각종 용역비를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도 그것이 부족하니까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용적률을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겠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담을 현재보다 한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율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을 또 낮춰주겠다. 이렇게까지 현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또 20년 갑니다. 과거의 기회 놓쳐서 벌써 20년 흘러봤지 않습니까? 절대 놓치지 맙시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금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천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른 지상 구간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향후 지상 구간 활용 방안에 대한 후보님들의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최기상 후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우리 금천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에 공동 발의를 해서 이번에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화된 철도 그 지상에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냐 하는 문제인데요. 공원, 녹지, 주민 편의시설, 체육시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 금천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의견을 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추진단 형태로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민분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 지하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의 문제가 크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 자본을 조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철도 지하화 문제는 여야가 함께 공약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구체적인 합의점들을 좀 찾아내서 선거 직후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강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거의 여야가 합의로 통과된 유일한 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경인선을 먼저 하고 경부선을 그 다음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역에서 아마 용산을 먼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신도림까지, 그 다음에 신도림에서는 이제 군포 당정역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저희 금천구도 철도가 그냥 도시를 쫙 갈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도심이 단절돼 버립니다. 지역이 단절돼 가지고 소통도 지장이 있고 노후화, 슬럼화 이런 게 빨리 오고요. 교통도 상습 정체가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를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철도가 지하화가 되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 지상은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지상을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지상에다가는 이렇게 사업 간 연계를 하고 또 거기에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고 또 개발 부담금을 감면하고 그렇게 해서 주거, 상업, 녹지, 뭐 첨단 산업, 또 스타트업,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최기상 후보, 강성만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이 철도 지하와 관련하여 이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이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관하여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강성만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강성만 후보 1분 30초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철도 부지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아니겠습니까? 이 국유재산을 일정 부분 출자해야 되겠죠. 그게 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 위에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용적률, 건폐율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 아파트 업자들이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죠. 거기에 엄청난 개발 이익이 창출이 될 겁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지하화를 해내야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전부 국비로 충당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다른 부분에서 뭐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개발을 어떻게 해내느냐, 그래서 개발 이익을 최대한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지하화를 하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개발하느냐, 사업과 사업의 어떤 연계, 이 연계가 잘 되면은 개발 이익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철도 부지를 출자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시켜 가지고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서로 투자하게 만들고 또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은 저는 철도 지하화 개발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강성만 후보, 최기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철도 지하화 우리 모두의 꿈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당장 뭐 무슨 뭐 5년 이렇게 뭐 10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기상 후보는 가산 디지털역에서 석수역에 이르는 우리 금천구 철도 구간이 지하화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보십니까? 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정부와 서울시 우리 금천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에서 의사 중원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일,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그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는 철도 지하화 문제에 관하여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고 드디어 정부와 여야,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이 일치된 것을 보고 계시고 국회에서 법률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야와 정부 할 것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오랜 시간 그리고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금천은 지상철도로 인하여 나누어진 양쪽의 공간들을 다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밝혔던 그 공약들을 각 후보자 간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한 후보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지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강성만 후보 먼저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는 금천구에 중학교가 금날의 중학교가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보낼 만한 중학교가 없다. 그래서 금천을 떠나고자 하십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명문 중학교가 생기면 좋겠고 그와 덧붙여서 저 은평에 그 하나고등학교 같은 그런 자사고 이런 특수 목적고 이런 게 하나 세워져서 금천에서 초중고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슨 뭐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민주당이 10수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대학병원이 들어선다.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는 국회의원, 구청장 모여서 테이프 커팅 기공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금방 착공한다. 4월에 기공식하고 5월에 착공한다. 2년이 지났지만 종합병원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진정성 없는 공약 그만하고 차라리 저는 그 땅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부의영의 이중근 회장을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곳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문학교 좀 세워주십시오. 부영 중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어도 좋습니다. 부영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한번 남겨봅시다. 금천구에서도 서울대학교 수십 명씩 들어가는 그런 명문학교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저는 교육이 도시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도시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 목동 아파트 가보세요. 이대 목동병원 있지만 그 앞에 약국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동이나 강남이나 평촌이나 노원구가 유명한 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천구에 명문 중고등학교 하나를 꼭 신설하고 유치하고 싶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기상 후보, 강성만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우리 강성만 후보의 공약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평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024년 두 해에 걸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부분을 한 금액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강성만 후보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해낼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저는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금천구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외식업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금천구의 국회의원이라면은 저는 이런 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분들의 삶의 생존 문제를 제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저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소상공인 점포에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그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 50% 해주자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소상공인 점포를 좀 많이 이용하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이런 어떤 민생에 올인하는 민생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무슨 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금천구는 무슨 사법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개혁 뭐 변호사를 하겠다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금천 구민들의 민생 문제 여기에 저는 제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다 걸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제가 당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해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기상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년 연속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 각각 3천억 원 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2년 연속 예산 책정 과정을 보면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내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 가셔서 최기상 의원도 일을 하셨을 텐데 저는 한 사람의 헌법기관으로서 제 능력을 전부 발휘할 것입니다. 장관도 설득하고 총리도 설득하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나서 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새출발 기금 이런 거 있죠. 새출발 기금이 지금은 뭐 일부 조건이 달려서 지원이 되는데 저는 조건 없이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천구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외식업자, 그다음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복지가 필요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민생,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지 무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그런 국회의원을 절대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기상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금천은 서울에서 가장 젊고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금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더하기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거환경 더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밸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많은 분들이 금천에 와서 거주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주차장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둘째는 편리한 교통 더하기입니다. 내년에 개통될 신안산선 외에도 앞으로 GTX-D 노선의 조기 착공, 그리고 시흥시 신천에서 시작하여 광명과 금천을 지나 신림까지 가는 신천 신림선도 가능성이 더 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전철, 금천구청역, 그리고 광명 연장 부분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더 많이,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봄과 살림 더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돌봐서 진로와 진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돌보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거 문제, 의료 문제, 생활 문제에 있어서 구청에 더 많은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금천, 저 최기상이 계속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성만 후보, 최기상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최기상 후보가 4년 전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선거 공보에 내건 공약을 보면은 4년 동안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안산선 조기 완공한다고 했는데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이 1년, 2년 더 늦어진다고 이미 뉴스가 나왔지 않아요? 공정률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군부대 이전한다고 했는데 무슨 시작도 되지 않았지 않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신천, 신림선 무슨 철도를 또 하나 그려왔는데 철도 같은 SOC 사업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건데 야당 의원들끼리 몇 사람이 그림 그려가지고 철도 하나 또 이렇게 그려서 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건지. 네. 또 4년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는 질문 공약이 시간이 없었어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 정도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산선은 이게 전체 구간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 관내 구간도 마찬가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전할 대상지 물색하는 과정에 있으나 어려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이전 관련한 특별법을 제가 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부대를 부분 이전 혹은 압축 부대로 만든 후에 개발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우리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방부 간의 협의도 진행 중에 있고 관련 법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돼서 올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꾸준히 계속 노력해왔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강성만 후보께서 알고 싶으시면은 관련한 자료나 제 SNS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이 100도씨 끓기 전에 99도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드디어 금천에서 연속하여 힘 있는 재선의원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의 결과를 조만간 주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강성만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군부대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미 도심용 부대로 축소하고 대부분의 땅을 주거, 녹지, 문화, 첨단 산업 등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 공군부대가 지금 도심용 부대로 몇 프로 정도로 축소된다고 알고 계시는가요? 네,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군부대의 이전 여부 그리고 이전 이후에 부지를 군과 민이 어느 정도 사용할지에 관하여는 우리 금천구청역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 각각 용역을 하고 그 결과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제 정부와 오세훈 시장께서 공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관하여 말씀도 하셨고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올해 조만간 새로운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부대를 완전 이전해서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압축부대 등 부분 이전 후에 개발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금천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속도감 있는 개발의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 검증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들은 후 상대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고 질문을 받은 후보는 이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보충 질문은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음 주제는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을 통한 개발은 금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강성만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최기상 후보에게 공군부대가 이렇게 도심용 부대로 축소가 되면 과연 어느 정도 축소되느냐를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15 내지 7%까지 축소한다고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군부대 이전도요, 선거 때만 되면은 모든 후보자들이 이전하겠다고 써먹는 아주 그 계절 공약인데, 이제 이런 공약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이 부대가 어떻게 쉽게 이전하겠습니까? 부대가 다른 곳으로 가려면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 안 하겠습니까? 군부대가 우리 옆집으로 오는데 이 민원 때문에 쉽게 가기도 힘들어요. 그 갈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은 다행히 우리 공군부대는 이 전투부대가 아니라 행정지원부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압축하고 대부분의 85% 이상의 공간을
우리 금천구가 활용하는 이것이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구상에 의하면 이곳에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하고 또 녹지와 문화와 주택 집적지를 만들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정을 받도록 제가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장관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기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군부대 이전과 부지 개발에 관하여 지난 4년 동안 저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공군부대 부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살폈고요. 금천구청과 다양한 통로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방법들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부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어려운 문제이지만 계속 이리저리 두드려 보다 보면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고 국방부와 국토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마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천구에서 검토했던 바들을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국방부에서도 이 부대 이전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남은 부지를 어느 정도 사용할지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도 없고 국토부나 국방부도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성만 후보, 최기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금천구에 여러 현안이 있었는데요. 아까 얘기한 무슨 종합병원, 대학병원부터 공군부대 10수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후보들이 공약화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말할 것도 없죠. 4년 전에는 최기상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공약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금천구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 집권 기간하고 이렇게 딱 일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전에 문재인 정부가 5년 했는데 그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0년의 정부였지요. 그리고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신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상당 기간 시장으로 재임했지만 또 그 직전에 시장으로 재임한 분도 오세훈 전 시장이십니다. 현재 시장이시지요. 즉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그리고 금천구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힘 있는 주체 그리고 금천에 있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에 관하여 의견 일치를 보고 함께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 문화가 금천에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함께 노력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없어야 되고 주민들끼리 원하시는 결과를 같이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정부, 어느 지자체장, 어느 국회의원 때 해내고 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이 일을 꼭 해결해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최기상 후보, 강성만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강성만 후보께서도 이 공군부대 개발에 관해서 큰 의지를 갖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 원희룡 장관과 이전에 논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에는 과거 그 필승 아파트 부지 또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 부지는 함께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공군부대 개발 부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구상이 그래요. 예? 첨단 산업, 스타트업, 녹지, 문화,
주택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드린 얘기는 중앙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천구의 국회의원, 구청장을 십수년 동안 민주당이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한 공약이 이렇게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이 공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서울시장, 뭐 구청장, 국회의원, 총리, 장관 이 나라의 모든 권력과 모든 예산 거기에 국가 빚을 뭐 엄청나게 이렇게 늘려가면서도 그야말로 뭐 야당 없는 그런 국정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민주당이 뭘 해줬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뭐 난곡선도 금천구청장까지 오게 돼 있는 것을 관악에서 끊어버렸고 난곡에서 석수역 출구도 2개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 때 하나로 줄여버렸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 때 금천구에 잡혀있는 계획조차도 다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더 이렇게 후퇴시킨 그런 경향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네, 두 후보자들의 그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 말씀 또 미처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두 후보자들의 그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신 강성반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현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현 정부와 여당에게 꼭 알려주는 선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은 더 높은 발전, 더 높이 비상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연속해서 금천의 국회의원으로서 금천의 문제를 정확히 속속들이 알고 여러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 최기상을 한 번 더 지지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변화와 발전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금천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며 저도 남은 선거운동 기간 우리 주민분들 곁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성만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천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금천구는 강조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저 강성만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민생의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육아, 보육, 세금, 물가, 일자리, 저출생 이런 문제에 제 정치 4년을 모두 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금천의 주거, 교육, 교통, 생활 편의 시설 이런 경제 사회 지표를 우리 금천구의 재정 자립도만큼 올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재정 자립도는 25개 구 중에 12등 아닙니까? 서울의 12등 정도 되는 도시, 평균 도시를 저 강성만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양극단의 정치를 싫어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런 정치를 싫어합니다. 저는 항상 화합하고 상생하고 통합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중도의 정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정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10수년 동안 민주당에게 권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금천구 권력을. 이번에는 한번 바꿔주셔야죠. 한 번은 바꿔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20년 동안 한 장당에 권력을 줘가지고 발전이 있었습니까? 이번 선거는 변화냐 정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그 후보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유권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4월 10일 유권자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금천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